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적용이 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청약에 대한 열기가 아직까지는 식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봤었을 때 가격이 좀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가 좀 있었는데 오히려 좀 가격을 좀 유지를 하면서 좀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가격에 대한 안정세가 꾸준하게 좀 유지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이 좀 주로 좀 많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분양 물건에 대해서도 좀 계속적으로 청약에 대한 어떤 열기가 내년 8월 달이나 9월 달까지는 식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청약의 어떤 기대감을 좀 꾸준하게 좀 그거는 놓치지 마시고 꾸준히 좀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좋은 물건에 대해서 소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알토마토 방송 꾸준하게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김광섭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투자 정보까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시그널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조금 더 알기 쉽게 만나보는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한 번 더 이제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개괄적인 것보다는 좀 약간은 좀 구체적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좀 꾸준하게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좀 광역교통망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030년까지 서울, 경기 등 대도시 광역 거점 통행 시간을 30분대로 단축시키는 광역교통 2030 비전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도 함께 고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서부 지역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신규 노선을 설치하는 방안이 광역교통 2030 내용에 담겼는데요. 지하철 3호선, 9호선 구간을 연장하고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신안산선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비전 발표로 수도권 외곽 지역의 도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서울 주택 수요가 주변 지역으로 분산돼 지역 간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정부가 수도권의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기로 하면서 대중교통 여건이 다소 취약했던 경기 파주시, 양주시 등에 대한 수요층의 관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대중교통이 다소 불편했던 지역이 이번 비전 발표의 가장 큰 수혜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광역교통 2030 비전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그 전망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광역교통망 한 두 번째 시간으로 좀 내용을 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광역교통망을 하게 되면 그 철도망뿐만이 아니라 그 외곽순환도로라든가 또 BRT 노선에 대한 직접적인 연결도로라든가 이것들이 이제 함축되어져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전반 시간에 외곽순환도로 기존에 있던 외곽순환도가 연결이 되면서 과연 어느 쪽이 가격이 먼저 올랐느냐를 봤었을 때는 호원 IC 수도권 이북 쪽에 가격이 먼저 뛰었다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제2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오히려 거기도 마찬가지로 양주라든가 파주 또 김포 쪽의 아파트의 가격이 단기간 내에 가격이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철도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철도망은 크게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통행 시간대를 30분대로 단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양시라든가 서울역, 또 인천시와 여의도, 또 남양주시와 서울역, 또 화성시와 강남역을 연결하면서 기존에 뭐 1시간대 이상, 1시간 30분대 이상 걸렸던 이 출퇴근길을 30분대 또 40분대 이내로 단축을 시키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여기에서 발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GTX A 노선 또 기존에 발표된 B 노선과 C 노선의 예타에 대한 어떤 적용 규정을 단기간 내에 만들어내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신안산선이라든가 GTX A 노선을 기존에 발표했던 대로 2023년 또 2024년 내에 개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올해 정부의 좀 의지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통행 비용입니다. 2016년과 2030년을 좀 기준을 하게 되면 여기 좀 노란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이 한 2016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또
한 3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현재 지금 월 교통비가 평균적으로 약 한 32만 5천 원 정도가 들었던 것을 2030년 정도가 되면 22만 원 정도로 크게 좀 단축시키겠다, 이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가계비 비중을 현재 약 한 12% 정도였던 것을 10%대 미만 8.5%로 감축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환승 시간 단축인데요. 이 기존에 이제 철도를 이용하게 되면 이 계단이 많다든가 또 환승 시간이 상당히 좀 환승 거리가 상당히 좀 길죠. 그것을 좀 감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편의 시설을 안에다 좀 넣어놓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기존에 약 한 20분에서 약 25분 정도 걸리던 것을 약 한 15분 내로, 또 혼잡도 개선을 이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약 한 175%, 상당히 혼잡도가 상당히 좀 심한데 이거를 한 2030년도에 되면 150% 좀 낮추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약 한 132%를 2030년도에는 약 한 100% 정도의 혼잡도를 좀 낮추겠다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다, 즉 함축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급행철도의 수혜 범위가 과연 얼마만큼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기존의 GTX A 노선과 B 노선, C 노선을 보게 되면 이 수혜 범위 자체가 반경 약한 철도 역사가 생기는 지역들의 반경 약한 5km 범위 내를 이제 포함을 시켰고요. 또 신안선선이라든가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반경 2km 내로 함축을 좀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현재 그 GTX A 노선의 연신내역 쪽 주변 지역의 어떤 수혜 지역이라든가 또 이제 그 기존 노선 GTX B 노선의 어떤 수혜 지역이 전체적으로 감축되어져 있는 모습이 보인다. 즉 색깔이 한꺼번에 모여져 있는 지역들이 앞으로 어떤 기대치가 좀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GTX A, B, C 노선과 이 신분당선과 신안선선이 지나가는 노선 자체에 이 겹치는 지역들의 어떤 실거주, 즉 아파트에 대한 수요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성도를 한 4가지 정도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서부권과 서남권, 이 동부권과 이 동남권 쪽으로 나눠서 이 서부권의 일대, 또 서남권 일대, 또 동부권과 동남권, 이 동남권 같은 경우는 GTX A 노선, 또 기존에 있던 위례신서선이라든가 9호선 연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안에서 포함돼서 가치가 반영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는 이 서남권과 서부권 일대의 어떤 그 철도, 이 교통에 대한 어떤 호재거리를 앞으로 좀 받아갈 수 있는 충분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GTX 노선도인데요. 이 GTX A, B, C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신분당선이라든가 신안선선, 그에 따른 어떤 9호선 연장 사업이라든가 6호선에 대한 연장 사업, 또 3호선 연장 사업이 뒤따라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GTX A, B, C 노선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신도시죠,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이 신도시 발표도 이 GTX A 노선 안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GTX A 노선과 B 노선, 이 C 노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어떤 투자처라든가 어떤 실거주를 마련하는 게 어떤 미래 가치로서는 상당히 좀 용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GTX B 노선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인천과 김포를 지나가는 서부광역망 철도를 4차 국토 종합계획 안에 이제 발표를 한번 해보겠다, 즉 2020년도 하반기에 이제 발표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서부광역 철도망 같은 경우는 지하철 2호선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목하는 지역들은 이제 뭐 가설 디지털 단지역, 대림역이라든가 안 그러면 사당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GTX, 즉 서부광역 철도가 겹치지 않겠느냐, 이런 좀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대도시권 광역철도망, 국토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 계획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333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행 시간을 30분대로 단축, 또 통행 비용도 30% 절감, 환승 시간까지 30% 감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혜 지역들까지 또 짚어주셨습니다. 좀 잘 짚어보시면서 앞으로 꾸준히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10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좀 넘어대야 될 산들도 많을 거고 계획들이 많겠지만 그 계획들 사이사이에 내가 좀 투자하고 싶은 지역들을 잘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광역철도망 내용,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근데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서울 안쪽에 지나가는 이제 철도망과 이 광역철도망이 이제 어떻게 겹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래 가치로 봤었을 때는 기존의 철도 노선에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 서울 안쪽에서 현재 지금 경전철이 만들어지는 부분, 또 경전철과 기존에 있는 철도가 만들어지면서 또 이 광역철도하고 또 만나는 부분, 소위 말하면 더블 역세권이 되는 지역들이 과연 어느 쪽 지역들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투자 가치가 좀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경전철이 들어가는 부분이 모든 철도 노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두드러진 부분이 어떤 철도망이냐, 이걸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GTX 노선과 이 광부 횡단선, 이 서부선이 겹치는 이 노선도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목동선과 이 난곡선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목동선이 지나가는 노선은 지하철 5호선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지하철 5호선과 겹치는 부분에서 이 GTX B 노선과 또 신안산선과 어떤 연결성을 갖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동북권으로 가게 되면 이 GTX B 노선과 연결되는 노선이 있으면서 기존 철도 노선, 즉 면복선이라든가 지하철 6호선 노선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노선이 과연 어느 지역에서 가격대를 형성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그 동남권 같은 경우는 기존 철도 노선, 즉 9호선 연장 사업이라든가 5호선 연장 사업, 또 안쪽으로 들어가는 뭐 유리진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가격이 좀 반영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반영됐기 때문에 기존 철도 노선이 들어가는 지역보다는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 거기서 이제 철도 노선이 어떻게 만나느냐, 이런 부분하고 이 동남권 같은 경우는 또 하나가 좀 가지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위 말하면 이 R&D 특구와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면 쪽 지역들의 또 과천선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들의 그런 부분의 어떤 집가 상승의 어떤 집가 상승을 또 앞으로의 어떤 미래 가치로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안쪽에서 보게 되면 이 트램 라인인데요. 이 트램 라인이 전체적으로 해서는 현재 지금 확정되어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남 1호선과 2호선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성남 1호선과 2호선 같은 경우는 판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나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판교와 연결이 되면서 이 성남 산업단지와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남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판교하고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좀 낼 수 있는 지리적인 장점이 많은 지역 중에 한 가지고, 또 모란역 쪽 주변 지역, 또 상대원 쪽 주변 지역은 현재 재개발 지역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좀 일어나는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쪽 주변 지역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4개 정도로 좀 나눠서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동북권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동북권은 서울 30분대의 어떤 급표철도망, 즉 B 노선과 C 노선이 연장이 되면서 이 7호선과 8호선 연장으로 한강 인원과의 어떤 접근성을 좀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호선과 8호선의 연장 노선이 과연 GTX B, C 노선과 어떤 연결성을 갖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동북권 7호선 연장을 보게 되면 현재 지금 도봉 차량기지에서 장암 쪽에서 연결이 돼서 이 고읍 쪽 안쪽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에서 현재 철도 노선이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약간 아쉬운 부분은 현재 이 단선으로 좀 구성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철도에 대한 시간대가 뭐 10분 내가 아니라 한 15분에서 한 20분대로 좀 길다는 것이 하나의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 지금 현재 이 고읍 안쪽으로 좀 철도가 노선이 지나가면서 이게 이제 포천과도 또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천과 안쪽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노선 자체는 예타 자체가 지금 현재 좀 면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7호선 연장 사업으로 해서 어떤 기대치를 어디 쪽으로 좀 가져갈 수가 있느냐를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옥정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 고읍 쪽 주변 지역은 현재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산업단지들이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거주 쪽 입장에서는 이 밀락 쪽 주변 지역과 또 옥정, 또 고읍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 실수요층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좀 기대치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동남권 지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GTX A 노선과 인도원과 동탄을 연결시키면서 이 철도선 또 철도 연장 사업, 좀 3호선과 5호선의 또 연장 사업이 현재 좀 살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신분당선과 위례 신사선, 또 위례에서 과천선이 현재 그 확정돼서 좀 진행을 할 여지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례선이라든가 위례 과천선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 그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도 주요 지역들을 다 지나갑니다. 또 위례 과천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위례 과천선과 위례 신사선이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 거기에서 이제 광역철도망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을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 9호선 연장 사업이라든가 이 4호선 연장 사업, 또 강일 쪽 미사 쪽으로 안쪽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철도 사업이 현재 지금 한참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안쪽에 이제 서부 광역 철도망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구분다리역과 이 둔천역을 연결시키는 이 직결 철도망이 이제 확정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요게 그 현재 좀 재정 사업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요. 요게 구분다리와 둔천이 연결이 되면서 길동 쪽 주변 지역의 어떤 상업 지역의 어떤 발달을 예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서남권 지역 같은 경우는 인천 1호선과 7호선 여기도 또 연장 사업이 좀 들어가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정과 홍대를 연결시키는 이 광역철도망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현재 원정, 즉 원정 같은 경우는 소사 원시선 그 라인 자체가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원정 같은 경우는 고강동 또 신월동 그 가양을 또 연결시킵니다. 이 원정에서 홍대 입구까지 현재 뭐 철도라든가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약간 40분대에서 1시간 한 10분대 정도의 진입이 좀 가능한데요. 이 급행철도, 서남권을 연결시키는 원정과 이 홍대선 광역철도망이 연결이 된다면 약간 15분 내에 진입이 좀 가능합니다. 또 철도 노선 자체가 화곡이라든가 가양역이라든가 5호선이라든가 9호선 요 라인을 지나가면서 기존에 없는 철도 노선이 없는 고강동 일대 또 신월동 일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도 노선이 없는 지역에 이 철도가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좀 파급력이 상당히 좀 큰 철도 노선이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고강동 일대 또 원정 쪽 주변 지역을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이 신안산선인데요. 이 신안산선 자체가 신시청에서 광명 또 여의도로 연결이 되면서 이 철도 노선 자체가 이 서해선 자체, 서부권 자체를 연결시키는 지하철 뭐 10%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 철도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물류와 또 사람을 실어 나르는 철도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철도가 지나간다고 해서 이게 뭐 천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광역철도망과 같은 철도의 어떤 속도를 내면서 좀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의 어떤 그 투자처로서 또 토지에 대한 어떤 투자처로서는 상당히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서부권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서부권 같은 경우는 이 신도시 개발 사업과 교통 개선을 위한 철도망 확충을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승거점, 이 환승센터 같은 경우 이 킨텍스역이라든가 기포공항역 주변 지역으로 해서 복합 환승센터가 큼지막하게 현재 좀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런 것을 보시게 되면 앞으로 김포공항역 쪽이라든가 킨텍스역 쪽을 좀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서부권 일대 같은 경우는 GTX A 노선뿐만이 아니라 이쪽으로 고양시청과 연결되는 이 고양선, 또 이 연신내역 쪽 주변 지역의 세전역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신내 같은 경우는 GTX A 노선이 지나가면서 따라서 이 세전역 쪽 주변 지역의 어떤 그 토지가에 대한 상승, 또 집가에 대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세전역에서 지나가서 세전역에서 대곡역과 연결이 되는 어떤 신도시역 쪽 주변, 신도시 주변 지역의 어떤 BRT 노선이라든가 SRT 노선도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세밀하게 한번 광역철도망에서 한번 좀 논의를 한번 해봤습니다.